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청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성탄 절차 보내셨습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저희는 뭐 성탄절 얘기는 넘어가고 바로 지역부터 짚어보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예상을 하셨죠, 두 분 다? 예, 저는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예,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선 출마 채비에 나서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출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김경민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물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상황이 변해서 그 홍준표 시장이 던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의 파급력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상황도 사실은 이제 대구시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시국에 의해서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파급력을 크게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뭐 앞서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뭐 일간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뭐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그동안 계속 예열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뭐 한동훈 대표를 끊임없이 저격해왔고 또 계엄 이후에도 계속해서 SNS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계엄 이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싶습니다. 아침에 광장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치인의 말과 글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설계된 메시지의 다발, 즉 본인이 만들어내고 싶은 담론에 기초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의제에 대한 말의 빈도, 강도 등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대구시장 임기 수행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반 동안의 말과 글을 보게 되면 계속 중앙정치 무대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비판을 받을 때마다 대구시정에 올인을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글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봤었을 때 홍 시장에게 있어서 대구시정보다 중요했던 의제는 중앙정치였던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헌재 탄핵 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조기 대선이 지금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 뭐 일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등판을 하는 걸까요? 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사실 그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당적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나 또는 고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대선을 고려해서 그동안의 행적이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메시지도 뭐 그렇게 물론 일부의 시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중앙 정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시장의 시정 정치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중앙 정치의 이슈를 가져온 것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 조기 등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메시지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걸 나가겠다라는 공식적인 던진 건 아니기 때문에 추론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별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최근 이제 입장에서 4년 하고 이제 그거를 임무 마지막으로 생각했다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또 임기 초반에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시점을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인터뷰에서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려 했다. 뭐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지금 이분이 이미 마음이 대권으로 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야당과 시민단체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구 시정이 지금 또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요.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던 된다고 부르짖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금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대구 혁신 100+1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되면은 그동안 대구시정을 책임져왔던 수많은 국민의힘 계열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해내지 못했던 모든 문제, 대구의 문제가 2년 반 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홍 시장의 대선 출마,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출마 시점부터 신공항, 취수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 등 홍 시장이 밀어붙이던 모든 현안 사업들이 그 한계와 민낯을 드러낼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모든 거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거는 후대 역사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좀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다 현재 진행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홍 시장의 여러 행보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존중하는데 다만 그런 의견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이게 인물과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메시지들이 좀 일관적으로 나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뭐 사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퇴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출마 의사를 본격적으로 아주 뭐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대구시장으로서의 약속과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그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행정통합, 신공항 문제, 취수원 이전, 군부대 이전 등 현안 사업을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네, 사실 근데 현안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이런 중앙정부적인 지원이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사실상 많거든요. 네. 뭐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회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좀 펼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사업들이 다 스톱됐다고 공식적인 선언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탄핵 이 시국에서 이 중앙 이슈에 의해서 묻힌 사안인 거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되던 사업들은 그런 매물 비용 등을 생각을 해봐도 결국엔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건 진행이 돼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대구의 기초단체장들을 포함한 상당한 이제 같은 진영의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그간에 있었던 대구시의 사업 중에 상당수가 홍 시장 개인의 그 개인적 역량 혹은 카리스마로 인해서 네. 드라이브가 걸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홍 시장이 이제 대구시정에서 홍 시장께서 빠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제일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되냐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거든요. 2월 28일 전까지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보궐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탄핵 정국을 보게 되면은 탄핵이 이제 아마 3월 전 2월 28일 전에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홍 시장께서 경남 도지사 시절 그 꼼수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서 그런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대구시정 결국에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사실은 아까 뭐 꼼수 사태 이런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 내에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냐는 결국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거는 대구에서만 일어났던 일도 아니었고 경남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을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사실 경기도 전 지사를 할 때도 당내표에 그 대통령 당내 경선을 나갈 때 현직 지사직을 걸고 나갔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그거는 결국은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안에서 하는 행위는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인 인물의 개인의 판단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전에 뭐 예를 들면은 대구의 여러 현안들이 사업들이 잘 풀리고 있었는데 홍 시장 개인의 성향에 드라이브 걸렸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잘 풀리고 있었으면은 저희 사실 취소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진작에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안 됐을까? 결국은 그거는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볼품하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뭔가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홍 시장 개인의 모든 역량으로 조금 치부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홍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국회로 가보죠.